그 다음에 이제 문화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각각은 어떤 문화에 좀 속해 있나요? 나도 다양한 문화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가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집에. 그죠? 나는 M세대 대부분 다 X세대. 그죠? X세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는 뭐 한국인, 외국인이 한 분 있으면 또 다른 문화일 수 있죠? 속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이. 나 한 개인이면 괜찮은데, 우리 요게 이제 지금 한 부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 다른 문화에 있잖아요. 다 다른 문화에 있다 보니까 충돌을 하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 상표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 G사라는 부분에서도 약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근데 큰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문화를 하다 보면 대단한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런 거예요. 직원들이 신입들이 많다고 했죠. 신입 직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회의실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과자를 이렇게 가져왔어. 과자를 가져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과자를 뜯어서 이렇게 또 먹으라고 나눠주고 또 먹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 괜찮아? 괜찮아? 아니면 그죠? 나눠주더라고. 괜찮아? 간단한 사탕이나 이런 것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특히 저희 공무원 있을 때 그랬어요. 회의하면은 저는 그 간식거리 준비하느라 바빠요 하봤거든요. 간식거리 회의하면 보면 이렇게 윗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간식거리 어떤 거 좀. 그게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스락 소리가 들리면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을 접근하면 사실 정답이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에 이제 이사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회의에 방해가 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은 발견이 했는데 이걸 갖다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거 교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는. 뭔가 우리가 지향점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현상이, 그런 거에 진짜 뭐가 해소가 되려면, 사람들이 과자 먹고 다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회의 때 편하게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회의 때 방해가 되니까, 이거 회의 때는 좀 먹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요거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참 어렵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참 어렵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야, 정답이. 그러니까 여기 충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에서 이런 거 자유롭게 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저같이 약간 이제, 뭐 X세대, 아니 그 윗세대 분들은 사실 회의 때는 이제 그래도 좀 격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좀 싫은 거예요. 이런 거에 차이가 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냐고 답이 없는데,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문화 관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까지 이해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개 이런 겁니다. 일단 진단 하나를 더 합니다. 문화와 관련된 진단 하나를 더 하는데, 이것은 이 장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필요하시면 진단지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직 문화 진단이라고 해서, 크게 우리는 조직에 있는 문화를 갖다가 4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각각 항목들 있죠. 이 항목들이 뭐냐면 각각 그 문화의 유형을 담은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각 항목들이 문화에 대한 지문을 담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하고 미래라는 게 있어요. 현재라고 미래라는 게 있는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모습,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요. 답을 매기겠죠.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어떤 모습, 회사의 모습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럼 점수를 매기겠죠. 그러면 현재 모습 대비해서 미래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미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모습은 아직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갭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A라는 문화에서 B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도 판단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판단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 문화로 바뀌기 위해서 조직 문화 어떤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들을 이제 점수를 매긴데 어떻게 매기느냐. 요 네 가지 항목이잖아요. 네 가지 항목들을 100점 만점으로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수를 얘를 50점을 줬다. 그죠? 50점, 40점 줬죠? 그럼 90점이죠? 10점 주면 여기 10점, 0점 이렇게 해서 총점을 100점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문화 이 진단을 갖다가 경쟁가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쟁가치 모형. 그러니까 100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 문화에 가깝느냐를 판단하는 거. 100점 만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느냐? 일단 결론적으로 이런 게 나와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막 갭이 크진 않죠. 그래서 일단 보면 파란색이 현재 문화, 그죠? 빨간색이 미래 문화예요. 그러면 이렇게 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갭이 나오면 요 갭에 따라서 결과치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 문화 활동을 한다, 관리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일단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계 지향 문화예요. 관계 지향 문화고 혁신 문화. 그래서 요것들을 사이에 있는 것들을 해서 유연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유연성과 자율성을 규정하는 문화라 했는데 이것들이 요것들을 한번 앞장에서 지금 요거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개의 어떤 이 경쟁가치 모형이라는 데는 두 개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좀 유연성을 중요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통제하는 것을 좀 중요시하겠나 요 관점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지향이냐 외부 지향이냐 요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4분할을 해서 4개 분할을 해서 관계형 문화, 혁신형 문화, 안정 통제 문화, 목표 지향적 문화로 구분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문화별로 장단점이 이렇게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를 하시면 돼요. 장표를 들지 않게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관계 문화하고 혁신 문화의 어떤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관계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면은 원활한 분위기들이 있죠. 근데 지금 단점으로 나왔는 우리 단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점으로 나온 것은 좀 내부 단합들이 강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을 막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버려서 이걸 수습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점을 좀 잘 보고 이 단점을 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컨설팅의 좀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파악을 됐어요. 어떤 유형의 문화라는 게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요. 인터뷰를.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 대상자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1대1 인터뷰를 했어요. 1대1 인터뷰를 했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외부 컨설턴트가 이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 내부 인사 담당자들이 1대1 인터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그쵸. 그냥 진짜 뼈 때리는 돌직구 날리시는 분은 그냥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그죠? 이게 필터링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외부 컨설턴트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때는 처음에 이제 안내를 할 때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처음에 대면을 하면. 지금 할 거 제가 녹취를 할 건데, 대신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누구 이야기했다. 다만 이 녹취록은 제가 이거 내용 분석하는 데 사용만 할게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지를 활용해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이게 저희가 반구조화 질문지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큰 흐름만 뼈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답변에 대비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컨설팅 기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없어요. 정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리더십과 관련된 질문들,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질문들, 이런 것들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외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뒷담화 내지 뭐 이것도 다 나와요. 어떤 개인 간의 갈등 관계도 다 나오고요. 이야기도 다 나오고요. 이제 나옵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럴 때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내부 구성원들이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쫙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녹취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내실을 좀 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강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찐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제가 뭐 인사 담당자였으면은 사실, 나 이거 고가 좀 높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좋은 말 할 수가 있겠지만, 전 아무런 영향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회사에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는 회사에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회사의 고객은 누군가요? 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미션 정의를 할 때 미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나왔던 부분이 우리가 주방용품을 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감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고객은 감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션을 도출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내왔던 내용들 있죠? 키워드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보이는 게 디자인, 감성 추구, 합리적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션 선언문 소환을 일단 하고요. 그래서 임원진들 보고를 하고 최종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감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트렌디한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이게 미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정의를 했다. 그 다음에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선언하고 거기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이 회사가 현재는 지금 중국에 있는 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만 하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제조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중요한 비전을 이렇게 자체 제조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좀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내실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잖아요. 우리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좀 올라왔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좀 기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뭐 미션이다, 비전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사실 있으시겠지만 그냥 저번에 한번 저희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미션 같은 걸 정하는데 좀 멋있는 문구 없어요?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멋있는 문구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멋있는 문구로 정의를 절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까지 정하는 부분, 이런 단계들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 부분도 또 이제 다뤘죠. 핵심 가치를 다뤘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빈도 분석, 이렇게 나와요. 책임감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책임감. 그 다음에 소통이라는 부분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쫙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핵심 가치를 정의를 하고, 우리가 다음에 뭐 해야 된댔죠? 조직문화 할 때? 행동 규범 정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회사들에 보면 행동 규범은 정의가 안 돼 있고 핵심 가치 있는 회사들은 많을 거예요. 행동 규범까지 정리된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HR 담당자들이 그러죠. 핵심 가치 내재화를 하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되죠? 팀빌딩, 와!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요?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다음 스텝부터는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마 소개를 해드립니다.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을, 일단 온라인 워크숍을 했어요.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온라인 워크숍을 했는데,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을 했습니다. 퍼실리테이팅을 해가지고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워크숍을 한 주요 목적은 뭐냐면, 핵심 가치가 정해졌어요. 그죠? 핵심 가치 정해졌는데, 과연 이 많은 핵심 가치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로 할 거냐라는 거 정하는 거 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핵심 가치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행동 규범을 어떻게 정할 건가? 2. 이래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여기 참여를 갖다가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때 코로나 좀 확진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선임급 한 13명만 이렇게 뽑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가치 키워드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게 소통, 그 다음에 협력, 그 다음에 유연함, 책임과 추진력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면 조직 문화 아까 그 진단했었죠. 경쟁 가치 모형이라는 거 좀 했었죠.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관계 지향 문화, 성과 지향 문화였잖아요. 그죠? 그와 관련된 이렇게 키워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통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그러니까 이 핵심 가치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행동 규범을 정하기 위해서 소통과 관련된 상황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소통이 발생을 하고 그에 맞는 바람직한 행동이 뭔지를 좀 규정을 했어요. 퍼실리테이션 통해서.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많은 경우의 수를 헤아린다. 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요걸로 다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중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감되는 문장은 어떤 거예요?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한 60% 정도 있잖아요. 60% 이상 나오는 분들 채택을 했어요.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관계 문화라는 것은 크게 소통 협력이 핵심 가치고 상황들은 요렇게 해야 된다. 핵심 가치라는 키워드만 딱 정리했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 요 정도까지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핵심 가치 관련해서 행동 규범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요 정도까지 해주셔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다음 인터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정리가 되면 조금 뒤에 이제 실마리가 조금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핵심같이 정리하는 거 외에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서서 이제 조직 문화 얘기했을 때 제가 뭐 과자 먹는 거 사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루기는 힘들고 주된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복장과 관련된 게 있어요. 복장을 어떻게 하냐. 회사에 왔는데 레깅스를 입고 오시네. 여자분들이. 근데 여자분들도 또 요즘에 패션이라잖아요. 레깅스도 그죠? 괜찮다. 뭐 어때? Why not? 뭐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호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호칭. 회사에 왔는데, 언니, 오빠, 뭐 이런 호칭을 쓰시는 분들 계시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데리고 와서 너 왜 이렇게 스토칭 쓰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교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설문을 이렇게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적절한 복장 남자 여자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좀 부적절한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칭과 관련돼서도 채택된 게 이름하고 직급을 그냥 좀 섞어서 쓰자, 합쳐서 이렇게 쓰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적절한 남자 직업 복장, 여자 직업 복장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 친구가 직급을 이렇게 보자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조직문화 관리의 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대표님께도 처음에 킥오프를 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거 컨설팅을 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부를 또 추가적으로 드린 게, 물론 바쁘신 거 압니다. 업무하실 바쁘신 거 알고, 이게 직원들 모으시는 것도 사실은 좀 많은 손실이 있다, 여러 손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과정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컨설팅 활동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컨설팅하면 그냥 보고서 만드는 거, 요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조직문화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직 문화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의 교차점이 있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간에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그죠? 정답이 없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데,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죠. 좋아요. 내가 그 의견을 내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관하게 되는 경향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행동 규범을 정하고도 내가 의견 낸 거 아닌데?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단순합니다.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지금 행동 규범을 하고 투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투표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서로 정하는 거, 아까 선임급 16명은 어쨌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겠지만, 투표하는 시간은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골치 아팠던 복장들, 그죠? 복장들, 그건 진짜 이러이러 복장을 입지 말아야겠네? 라는 부분들. 그 다음 호칭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해야겠네? 라는 게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합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서로 그거 지켜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그 다음 단계 이제 우리는 요것도 있긴 해요.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련된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해서 그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어요. 서로 간에 충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서류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부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요 관련된 과제들이 이렇게 돼 있고, 중요도와 긴급성도들을 해서 어떤 거 먼저 처리하자라는 거 결정하는 거, 이게 보고서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이제 컨설팅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구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제가 이제 추가로 장표를 정리한 건데 이런 거예요. 실패하는 조직문화 접근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핵심 가치 교육, 조직문화 캠페인, 캠페인은 좀 장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빌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편적인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단편적인 이벤트가 메인이 되면 절대 조직문화 내재하고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동 규범이라는 게 도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제안드리는 것은 행동 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 돼. 그 정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업무 프로세스에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야 돼요. 합의를 하자, 뭐 이렇게 됐으면 그거 갖다 합의하는 프로세스를 업무에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벤트로 절대 끝내지 마라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장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조직 문화를 관리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디자이너